앞전에 제가 한번 그 한국 여성들의 공동명의에 대해서 아니 20억짜리 집을 공동명의 해달라는 한국 여자들 도대체 무슨 생각이냐. 근데 실제로 그 사건이 이제 커뮤니티 올라와가지고 논란이 됐는데 결혼 전에 공동명의를 요구하는 여자의 여자와는 파혼이 올바른 선택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냥 그런 겁니다. 이게 삐뚤어진 한국의 결혼관입니다. 뭐냐면 그 사건이나 커뮤니티에 막 떠올랐던 건데 이 남자도 대기업 다니 30대 중반, 여자도 대기업 다니 30대 중반인데 한 5년을 사귀어 이제 결혼하려고 하는데 대출받아 집을 사야 되잖아요. 결혼도 하기 전에 공동명의를 요구했다는 거죠. 그것도 처음에 그 여자친구가 한 게 아니고 여자친구 그 상견례하고 그 뒤로 만났겠죠. 그 집에서 공동명의를. 근데 웃기죠. 공동명의를 사업합니까? 공동명의를 왜 요구합니까? 공동명의라고 하는 것은 재산권에 대해서 공동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공동명의는 보통 어디 쓰는 거냐면 투자할 때 쓰는 겁니다. 투자하는데 서로서로 공동 책임을 지고 서로 운영해 나가자. 처음에 잘 하자는 의미에서 하는 겁니다. 그리고 6대4로 하기 때문에 경영권도 이렇게 나누고 주식도 이렇게 나누자. 6대4, 7대4, 아니 뭐 6대2, 6대2대2, 뭐 5대2, 5대2, 3대2 이런 식으로 나눌 때 그때 예를 들어서 그 영수증 보면 누구 왜 1명, 2명이 돼 있잖아요. 특히 가게 같은 거 하는 사람들은 부부 공동명의로 가게를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누구 왜 1명, 아니면 2명 적혀 있습니다. 그럴 때 공동명의 쓰는 겁니다. 투자를 하지 않는데 왜 공동명의를 요구하냐고. 결혼도 안 했는데. 그러니까 그럼 이래야죠. 아니 우리가 결혼을 하니까 함께 같이 살 거 아니냐고. 니께 내 거고 내께 니 건데 같이 사자. 이런 논리잖아요. 아니 그러면서 하는 말이 또 딱 여기서 남자의 발목을 잡는 거죠. 그리고 남자 공개하는 거죠. 아니 지금 공동명의 안 하겠다는 것은 나중에 뭐 이혼 벌써 생각하는 거야? 결혼하면서 이혼까지 생각하면 네가 먼저 하는 거야? 라고 이렇게 질문을 던지면 남자들은 그 프레임에 빠져가지고 버벅거리거든요. 이런 질문을 들었을 때 프레임 전환해야 됩니다. 어떻게 전환해야 되냐고요? 간단하죠. 그 답에 대한 질문을 하면 안 됩니다. 이혼 때문에 하는 거냐? 그걸 받는 순간 그 프레임으로 계속 돌아갑니다. 그런 질문을 들어야 돼. 프레임 어떻게 바꿔야 되냐고요? 프레임 바꿀 필요 없습니다. 제가 하는 그대로 하면 됩니다. 거의 대해 yes, no를 말하면 안 됩니다. 이게 대화의 기법인데, yes, no를 말하면, 말하는 순간 왜 안 돼? 왜 돼? 이렇게 공격을 당하거든요. 그래서 그 질문에 대한 거는 패스를 하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패스하느냐? 아니, 그러면 벌써 나하고 결혼하기 전에 이혼을 생각한 거야. 이혼하기 때문에 공동명의를 안 해주겠다는 거냐? 라고 물어봤을 때, 공동명의라고 하는 것은 보통 우리가 투자를 하거나 일을 할 때 공동으로 투자를 해서 공동으로 어떤 무엇을 일을 나누거나 무엇을 재산권을 형성해야 될 때 있다. 공동으로 투자하자 그러면. 라고 내가 역질문을 해야 됩니다. 질문에 대해서, 이거 대화의 기법인데, 질문에 대해서 내가 그 상대의 질문 패턴이나 질문 프레임에 안 빠져들려고 하면 그 주제와 다른 주제로 전환해서 내가 질문을 해야 됩니다. 그럼 내가 질문을 먼저 하면 그 사람은 대답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이 대화의 기법입니다. 질문에 답을 하는 형식으로 계속 가다 보면 여러분은 계속 상대에게 끌려가게 됩니다. 그럼 싸움이 납니다. 하지만 저처럼 역질문을 해야 됩니다. 공동명의라고 하는 것은 공동명의가 투자를 해야 되는데 우리가 투자하자는 거냐? 그건 아니죠. 투자하자. 그럼 투자하자. 그럼 몇 대 몇으로 할까? 이렇게 바꿔나가게 됩니다. 아니 공동명의 하자면 공동명의 그런 거고 우리 은행 가서도 마찬가지고 뭐 할 때 은행에서도 공동명의를 왜 하느냐고 물어보는데 뭐라고 말할 거냐? 결혼하기 때문에 결혼한다고 모든 사람 공동명의를 하지 않는다. 그거는 일반적이지 않다. 은행 가도 공명의라고 하는 것은 보통 7대3, 8대2로 돼 있다. 집이나 이런 거 여러 가지 분할로. 근데 5대5는 말이 안 된다. 이거는 법적으로도 이거는 뭐 매끄럽지 않은 선택이기 때문에 바꾸자. 그럼 좋다. 그러면 잘 됐네. 그러면 아파트를 그냥 새로 사는 집을 공동 명의로 몇 대 몇으로 하자. 뭐 내가 6 정도 할게. 6대4. 6대4, 7대3. 대신에 여기 조항이 들어가야 됩니다. 나중에 뭐 집을 매매를 하거나 뭐 있을 때 결정권은 나에게 있다. 이 권리 많은 사람. 이거 안 적어 놓으면 안 됩니다. 이런 식으로 해 나가면 뭐 그나마 나아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좀 주도권을 딱 잡아가지고 그렇게 하자. 그거 안 했나 안 한다. 그럼 공동명의 안 할래.
이거는 믿음의 문제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 문제를 건드리면 안 됩니다. 니하고 헤어진다 생각은 이런 거를 단어를 올리면 안 돼요. 그냥 아니 공동명의라는 자체가 재산권을 함께 활용하는 건데 이 재산을 할 때 옛날에 앞으로 투자를 할 수도 있고 이걸 가지고 대출을 받아 할 수도 있는데 그 부분에 있어 가지고 서로 의견이 안 맞을 수 있다. 이번에 그래서 친권까지 박탈되는 사건도 일어나는데 친권 박탈 소송까지 내고 있는데 그래서 그렇게는 안 되고 우리는 투자의 방법으로 접근하자. 아예 프레임 바꿔야 됩니다. 그리고 공동명의가 이럴 때 쓰는 건데 한마디로 니하고 결혼할 테니까 재산 미리 반 달라는 거잖아요. 그건 또 무슨 신법입니까? 결혼한다고 해서 내 거를 네가 반을 가져갈 수 있다고 하는 것은 잘못된 겁니다. 이것이 정말 한국 여자들의 정말 잘못된 사고방식입니다. 그래서 그런 여자는 아예 그렇게 나온 다음에 파혼하는 게 낫습니다. 식장 들어가기 전에 파혼하는 게 훨씬 낫습니다. 그거는요, 그런 사람들은, 그것도 특히 부모가 그 주장했다가 대부분 엄마가 주장했을 거거든요. 그 엄마의 그 딸입니다. 그런 경우는요, 결혼했다면 평생 그 사이 짐작됩니다. 그냥 말뚝 꽂은 ATM이 된다고요. 뻔하거든요. 장모가 자주 집을 드나들 것이요. 대신에 시집엔 잘 안 갈 것이요. 그 정해진 패턴입니다. 그래서 공동명의는 하면 안 됩니다. 공동명의가 필요할 때는 만약에 부부가 서로 사업을 하고 있다. 그래서 사업적으로 리스크가 있기 때문에 아니면은 근데 어느 한쪽이 사업 규모가 크거나 한쪽은 리스크를 안고 있는 사업이다 한마디로. 그럴 때는 어떤 재산 분할에 나중에 이런 걸 좌우를 대비해서 공동명의로 할 수는 있어요. 그거는 그런 특정한 형태의 상황이 있을 때만 하는 거지. 일반적인 부부가 그리고 뭐 12억인가 20억인가 아마 12억으로 알고 있는 12억 이상이 되는 집은 세금이 좀 달라집니다. 그럼 세금 다르기 때문에 그 고가주택은 뭐 서로 합의하에 투자를 해서 공동명의 할 수 있지만 4, 5억짜리는 세금 부담도 차이도 별로 없거든요. 굳이 해야 될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걸 요구하는 자체가 웃긴 겁니다. 뭐냐면 이런 걸 요구하는 자체가 이 싸움을 넘어서서 소유권을 주장하는 거잖아요. 결혼이라고 하는 것은 소유권이 아닙니다. 내가 니하고 결혼한다고 해서 내 재산을 니가 다 소유할 수는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상한 거거든요. 그럴 것 같으면 니도 같이 공동으로 들고 오면 됩니다. 근데 한국 여자들이 이상한 게 결혼하면 다 내 거라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아닙니다. 결혼이라고 하는 것은 서로의 소유권을 주장하는 게 아니고 서로가 투자해서 함께 살아나가는 겁니다. 공동투자입니다. 공동투자, 공동운영. 그렇다면 해도 되죠. 예를 들어서 제가 항상 이야기하잖아요. 결혼할 때 남자 집행하지 마라. 집행하고 싫다면 그냥 그 여자하고 살지 마라. 남자는 선택권이 많이 있다. 연애생활을 하면서 살 수도 있고 국제결혼도 있고 방법 많이 있습니다. 한국 여자는 국제결혼 시장에 나가기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나이가 많기 때문에 탈락이고요. 그건 한국 남자들은 나이가 있어도 경제력이 있으면 뭐 성사될 확률도 많이 있고 실제로 많습니다. 그러니까 대한민국이 단일 민족 국가를 꼭 이루어야 되는 거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명의를 하려고 하면 공동 투자가 돼야 됩니다. 그래서 법적으로도 그게 마찬가지고 그래서 은행에서도 그 대출 심사 같은 거 할 때 그 심사할 때 다 본단 말입니다. 왜냐하면 은행에서 보세요. 한 사람의 몫으로 되어 있다면 재산권 행사가 편할 건데 두 사람으로 나눠줘서 재산이 이상하게 되어 있다면 은행에서 일단 의심부터 합니다. 뭐지요? 이게 왜 이렇게 했어요? 그 질문을 하는 겁니다. 왜 공동명의 하셨어요? 예를 들어서 그래 되면 만약에 어느 은행 입장에서 만약에 다음 대출이 나갈 수도 있는데 그 대출을 남자라고 원하는데 은행이 대출 발생시켜 좋은 거죠. 얘라고 원하지 않는다면 은행 입장에서 상품을 판매를 못하는 겁니다. 금융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그냥 네가 나하고 결혼해서 반은 내 거야 라고 하는 거죠. 얼마나 무서운 생각입니까? 결혼했다고 해서 왜 내가 벌은 게 다 니게 되냐고요. 아니에요. 결혼은 이혼을 할 때는 결혼 후에 재산을 서로 뭐 하여튼 살았으니까
나눌 게 있으니까 그것도 치열한 법정 다툼을 대부분 하잖아요. 그 다음에 나누는 겁니다. 그렇게 그냥 막 반뚝 떼줄게 이것도 안 됩니다. 쉽지가 않아요. 그게 안 쉬워요. 그런 것처럼 결혼이라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결혼을 했을 때 하기 전에 공동명의를 무슨 이유, 어떤 합당한 이유, 그러니까 이걸 갖고 나중에 앞으로 어떻게 재산 어떻게 형성해 나가겠다 이런 것도 아니잖아요. 투자를 어떻게 하겠다, 다음에 집을 옮길 때 어떻게 하겠다 이것도 아니잖아요. 등기부등록 떼봐야 아니 가게 같은 경우는 대부분 투자해서 이익을 벌어들인 거기 때문에 투자자가 몇 명 있어도 상관없어요. 하지만 가게도 투자자 너무 많으면 그것도 애매한데 이 뭐지? 그런 가게는 정말 살려가면 있잖아요. 왜냐하면 투자자들이 이상하게 자기 자리를 이렇게 있으면 뭐가 안 풀려요. 그래서 투자자 여러 명 있는 그런 건물 같은 거 이게 매매가 안 되고 정말 어려운 겁니다. 그런 것처럼 부부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명의 쉽게 하는 거 아닙니다. 그럼 재산 반 달라는 거잖아요. 한마디로. 그러면 재산 반을 왜 내 재산을 가져가냐고요. 결혼했기 때문에 다 가져가는 거 말이 안 되는 겁니다. 그럼 니는 왜? 여자기 때문에 나는 벌어놓은 게 없다. 여자는 왜 벌어놓은 것이 없냐고. 똑같이 사회생활하고. 그리고 대한민국에서 어지간한 일반 직장에서는 그리고 25세부터 35세 사이에 직장에서 크게 월급 차가 별로 없습니다. 남녀가 같이 근무하는 직장에서는요. 차가 있다면 중간에 있는 수당이 이런 거 차이겠죠. 왜냐면 남자들은 일을 더 많이 하는 편이 많으니까 영업을 뛴다 이렇게 하면. 그죠? 연구개발 연구소는 똑같습니다. 남녀 봉이 똑같습니다. 근데 여자들은 왜 돈을 못 모았냐? 딴 데 많이 썼으니까. 남자는 근데 결혼을 할 때 집을 가져야 된다는 이런 압박감이 있으니까 그렇게 돈을 모으지. 여자들은 아니잖아요. 왜? 여자들이 결혼할 때 집을 만들어 가야 된다는 게 있으면 그렇게 짤짤거리고 쓰고 다니겠습니까? 그 생각보다 잘못된 거잖아요. 남자는 집을 해오고 여자는 혼수만 아니요. 그것도 더 웃긴 거 혼수하는데 진짜 웃긴 건 뭔지 아세요? 남자는 집을 다 자기가 풀로 대출해서 갔어요. 근데 여자는 혼수하는데 2년 할부 이런 걸 혼수를 전부 카드로 닦았어요. 자기 카드로. 근데 문제는 결혼하고 나서 자기 카드 메꾸는 돈 누구 돈 메꾸느냐. 결국 남자 돈이 대다수가 들어와요. 왜? 생활비에서 뽑아 쓰는 거죠. 그럼 결국 뭡니까? 공짜로 들어온 거잖아요. 그런 결혼 하지 마세요. 그런 결혼은 불행한 결혼입니다. 남자들한테 하잖아요. 공동명의 원하면요. 파혼하세요. 그냥 싹수가 없습니다. 파혼하세요. 공동명의를 하려고 하면 돈을 들고 와서 나도 자존심이지. 내 혼자 내가 남자가 하는 집에 얹혀 살지 않을래. 대한민국 여성이 독립권이 있다면서요. 그렇게 말해라고요. 여성들도. 나도 자존심 있다. 나도 사람인데, 나도 투자할 거다. 한마디로 나도 집 할 때 반반 하자. 6대4 하자. 내가 반은 안 되고 내가 한 4 낼게. 그러면 공동명의 해줄 수 있습니다. 그럼 공동명의가 맞지. 그래 해야 말이 맞는 거지, 그거는. 그럼 진짜 가정을 공동으로 책임져야 되니까 나중에 이혼할 때도 결혼을 그렇게 했으면 이혼도 그렇게 해야 되는 거죠. 하지만 그것이 아닐 때는요. 돈은 신고입니다. 왜 당신이 다 먹냐고요. 왜 가만히 있다가 50%를 가져가냐고. 결혼을 하니까 50% 당연한 거 아닙니다. 남자가 집을 구하는 것도 당연한 거 아닙니다. 저는 항상 말하잖아요. 남자가 집 구하지 말라고. 그럼 능력 없는 거, 그래도 그딴 소리 하려면 내가 안 만나면 된다. 그럼 능력 있는 남자 찾아가세요. 능력 있는 남자 찾아가세요.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고, 능력이라고 하는 것은요, 집을 못 가서 능력이 없는 게 아닙니다. 그럼 니는 뭐 하고 샀냐고요? 니는 거지잖아요. 니는 다 남에게 얻어먹으려고 하는 거죠. 그게 거지 아닙니까? 나는 집도 없고, 집도 없는 집을 할 능력도 없었으면서, 왜 남은 집을 살 능력이 있는 사람에게 기대려고 해요? 기대는 거 아니 뭐냐고요? 나는 소중하니까요. 이번에 나는 솔레나 미친 애 하나처럼, 나는 내 자신이 너무 소중해서 결혼을 못 하겠다고. 남에게 못 주겠다고. 뭔 개 같은 소리를 하고 그러노? 그게 멍멍이 짖는 소리예요. 그 나이도 제일 많아 보이더만 이마도 다 까져. 벌써 남자도 그래 안 되는데 이만큼 까져가지고 벌써 탈모가 진행된 할매 같으면 누가 봐도 40대 중반이죠. 그거는 내보다 한 10살 어려 보이던데. 그런 겁니다. 사람 비하하는 게 아닙니다. 있는 팩트를 그대로 말하는 겁니다. 그런 것처럼 공동명의라고 하는 것은요. 공동적으로 재산을 형성을 하고 그걸 투자를 하고 그럴 때 하는 게 필요한 거지. 결혼한다고 해서 공동명의가 되는 게 아닙니다.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남자들 있잖아요. 그 고민하지 마세요. 진짜. 인생의 선배로서 말하는데 공동명의 하자고 하면 그냥 빨리 그러면 됩니다. 아, 때문에 그동안 즐거웠다. 사요나라 안녕 빠이빠이 짜이지. 예, 아니 짜이지. 아, 다시 안 볼 거니까 빠이빠이. 안 보면 되니까. 진짜. 그냥 저런 사고방식을 그냥 경제적으로 저런 사고방식 갖고 있는 사람들은 반드시 가정교육이 잘못됐습니다. 그래서 저기도 그렇잖아. 저 사건에서도. 엄마가 요구한 거잖아. 먼저. 그러니까 그 여자의 가정교육이나 그 여자를 키우는 부모의 심성이 어땠는지가 단적으로 드러나잖아요. 그러니까 남자를 하나의 꼴가먹는 대상으로만 생각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잘 걸러야죠. 그래서 저런 거 반드시 걸러야 됩니다. 저는 항상 말합니다. 이제 집도 남자가 다 하지 마라. 그러니까 남자가 호구 잡혀가지고 쩔쩔 매는데 잊지 말라고. 한국 여자가 꼭 결혼하지 않아도 되고, 그리고 결혼에 있어서는 남자가 훨씬 유동적인 상황 변화가 많으니까 이런 걸 신경 쓰시라고. 그러니까 공동명의 이런 문제는 말이 안 되는 겁니다. 그냥 상식적으로 말이 되지 않는 거고, 그거 공동명의 한다고 해서 등기할 때도 은행 가서 할 때요. 대출할 때 진짜 오만 소리 다 듣습니다. 은행에서는 뭐지? 공동명의? 그러니까 대출 받아놓고 뭐 처음부터 대출을 받을 때 공동명의로 하면 모를까? 그것도 안 되잖아요, 사실은. 그래서 나중에 해놓고 은행 가서 나중에 할 때 문제 대출 받고 그래도 문제 생깁니다. 그러니까 하지 마세요. 절대 하면 안 됩니다. 하지 말고 그냥 그런 거 생각하지 않는 이제 건전한 사고방식을 가진 이자들을 찾으세요. 왜? 재산 형성에 결혼할 때 재산 형성에도 같이 참여하고, 그리고 결혼할 때 나도 나의 몫을 하겠다고 하고, 독립성 주장했잖아요. 나도 하나의 독립된 개체라면서요. 그거 인정해 달라면서요. 예, 인정해 드릴 테니까 그렇게 하라고요. 그리고 그런 사람들, 남자분들 그런 사람 찾으시고요. 여자분들 거지 그런 좀 버리세요. 그게 거지입니다. 날로 먹겠다는 도둑놈 신부입니다. 잊지 마세요. 그 아무리 어떤 말로 포장해도 사랑이란 말로 포장하지 마세요. 사랑 안 하니까 당신이 그 돈을 달라는 거잖아요. 사랑에 대한 그 안전장치를 달라는 건 당신입니다. 내가 네 일을 사랑해 줄 테니까 재산 달라는 거. 그게 도둑놈이죠. 사랑입니까?